진행하고 이제 식사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첫 장을 좀 봐주세요. 첫 장을 좀 봐주시면 제가 인터넷 강의를 조금 보고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지역주택, 그러니까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를 설명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아까 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모든 맥락은 비슷한데 좀 설명하는 이 단어의 쓰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해 준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함. 조합원들은 서로 돈을 모아 아파트를 지을 땅을 사고 건축 계획을 세워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해야 함.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에 참여하는 수제품인 셈.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저는 정의를 우리 여러분 직원분들도 이렇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를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를 수제품으로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 일반 아파트 공산품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고객에게 설명할 때 이걸로 스타트를 끊으면 말이 좀 잘 풀려나갈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들이 일반 아파트가 금방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장점 중에, 최초에 만들 때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사업 진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맞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숙지하지 않은 일반 분양 직원분들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구매한 고객들이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오인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에 레미안이 들어온다 싶으면 그곳에는 이미 5, 6년 전부터 분양하기 전이지만 저기 아파트 들어와 라는 소문이 다 돌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사품을 만들 때보다도 첫 번째부터 같이 인허가를 받는 단계가 이게 훨씬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자, 제 얘기 이해되시죠? 여기 레미안이 들어오면요, 땅 작업 다 이미 다 해놔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땅 작업을 하면서 지주택은 그냥 땅값만 지불하면 되는데,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업무대행사가 일을 하면서 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는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땅값이 100만 원에 얘네가 평당 샀다면 이거를 분양할 때는 얘네가 평당 한 6, 700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뭐 자주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반 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출발점은 달라요. 이런 다른 점도 있지만, 자, 레미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레미안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목적이 뭐죠? 걔네 돈 벌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레미안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땅 정리하면서도 수익이 나는 거고, 땅값 오른 걸로 돈 벌고,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마진 들어가 있고. 일반 아파트의 최종 목적은 사업이 다 끝났을 때 요 마진이 얼마가 남았냐가 걔네 목적이잖아요. 아닌가요? 내면 돈 벌어야죠. 만약에 이 전체 사업이 뭐 5억짜리를 1000가구 지었다. 그럼 5천억이잖아요. 총 사업 규모가. 레미안 그거 5천억 분양 끝나면 제가 볼 때 1000억은 남을걸요, 아마 최소한. 경비 다 쓰고 땅값 지불하고 뭐 건축비 다 들어가고.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이거.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출발점이 뭐냐면 이건 거죠, 이거. 지주택도 뭐 마진 없을 것 같아요. 마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모든 조합원이 입주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 양지지구 1블럭 서해그랑굴 지역주택조합 법인, 서해그랑굴 빠지지. 우리가 뭐야? 2-1블럭인데. 양지 2-1블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예요. 우리 정확한 명칭이. 사업 승인이 나면 법인으로 바뀌는 거고, 준공이 나서 입주가 끝나게 되면은 이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조합의 통장에는 돈이 제로가 나와야 돼요. 제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 청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부터
매매하는 돈을 남기는 구조고 조합 법인은 돈을 쓰는 구조예요. 근데 뭐 돈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써야지만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조합 법인은 회계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업 승인 신청이 나면 그동안 했던 이 모든 거를 회계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3개월 후에 100일 안에 뭐 이런 법정이 돼 있으니까 회계 검사를 받고 최소 2번 이상 되게 굉장히 까다로운 이 회계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유용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렇다면 누군가는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야. 최초의 법인이 이 누군가에게 업무 대행을 맡길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 얼마라고 딱 책정을 해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평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보평이 우리가 한 4천억짜리 사업 됐죠. 그게 한 4천억 정도 돼요. 전체 사업 규모가 4천 몇백억 대략.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지. 일반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주식회사 로드랜드가 거기서 2년 정도 일한 그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200억이에요. 이건 남는 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그 4천억짜리 사업을 대신 진행해 줌으로써 얘네한테 용역비로 200억이 가는 거예요. 근데 200억이 큰 거 같나요? 로드랜드 직원이 다른 데도 하지만 직원이 20여 명이 있습니다. 20명. 얘네 뭐 한 달에 대략 한 1억씩은 들어가겠죠. 1억. 인건비만 해도 한 1억 들어가겠죠. 500만 원씩 조합장까지 1년이면 12억, 1년 224억밖에 안 되네. 많이 버네요. 많이 버네요. 어쨌든 이런 용역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제가 여기 용역비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450세대가 420세대가 바뀌었으면 대략 1000억 정도의 사업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용역비 뭐 100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거 맞지 않나요? 그래서 시행사에서 이 일을 시행을 하는 거지. 자기 돈도 뭐 몇십억이 들어가면서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마진인 거예요. 이게 용역비 자체가 법적으로 계약이 맺어 있는 이게 마진인 거지. 이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하고 레미안하고 비교를 하면 생각도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레미안이 마감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일반 아파트 레미안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마감재가 더 좋아요. 마감재가. 가성비를 따져서도 그렇고 같은 지역에 레미안은 1300일만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는 800만 원에 분양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레미안이 좋아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800만 원짜리 지주택이 마감재가 좀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얘네는 어떻게 사는지 남겨야 되는 구조.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는지 돈을 써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이유는 나와 있다니까. 용역비 얼마 딱. 그 돈을 나머지 돈은 다 써야 돼요. 무조건. 여기 안에 내 마감재에다 돈 쓰는 것도 그 조합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이 달라요. 일반 아파트와 지주택. 근데 여론에서 제가 얘기했던 4, 5년 전에 분양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1, 2년 동안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그게 여론을 통해서 뭐 국민들 사이에 그게 퍼지게 되고 지주택에 대한 피해가 살했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당연히 지주택이니까 금액이 싸고 지주택이니까 당연히 마감재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청산을 할 때 그게 다 정상이 되는 게 아니면 아예 그냥 녹아서 그냥 질문의 요지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업무 추진비 내가 1200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 비용이 얼마가 되든 지금 산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0억이 지금 분양가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다 공동으로 풀어져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비용 쓰는 걸로.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그냥 뭐 나중에 청산 절차가 될 때 그냥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 업무 추진 말 그대로 여기 있고 시행사, 업무 대행사, 업무 추진비. 그거 제가 자세히 풀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계속해도 되죠? 네. 예. 자,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주택에 대해서 개념 파악을 명확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 말이 맞죠? 그냥 지주택 저렇게 왜 이렇게 싸?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주택이니까 싸지가 아니라고.
그 이미지가 조금 안 좋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주택이니까 싼 거다, 지주택이니까 안 좋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주택은 구조상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땅값에 대한 마진도 적용을 막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접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마진이 빠져 있어서 지주택은 싼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제 한 얘기인데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평균 분양가가 830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 아파트. 근데 일반 아파트는 지주 작업 다 끝내놓고 분양 딱 때릴 때 분양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인지. 있잖아요. 800, 여기 뭐 1000만 원 딱. 계속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균 금액이 850, 900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평균 금액이 1차 금액, 1차 뭐 700, 우리 710만 원 정도 되나? 690이죠. 690. 1차 금액 690. 2차 금액 뭐 700, 뭐 한 50 잡읍시다. 3차 금액 800. 내가 볼 때 880까지. 그리고 4차 금액 대략 한 950 정도. 이렇게. 이게 우리 아파트 금액이에요. 단지 금액이 남들이 봤을 때 위험성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싸는 거고, 여기 사는 사람과 여기 사는 사람이 위험성이 누가 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리스크라고 생각될 때 구매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이분들의 좋은 점은 자, 같은 아파트 안에 이렇게 있으면, 동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일반 아파트로 우리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입주할 때는 우리 지역주택조합이 아니에요. 일반 아파트예요. 왜냐? 사업승인 신청이 나면 땅 내고 50% 되면 일반 사업승인 신청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단지 자체가 일반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예요. 지주택이 아니고 시장만 지주택이고. 자, 그러면은 이 라인이 이렇게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파트의 일반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이고 우리는 평균 분양가가 90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자, 이분들의 좋은 점 중에 하나, 먼저 왔으니까 동호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이 싼 가격에 가장 좋은 동호수는 이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얘네는 2000세대 중에 우리가 450세대 되면은 뭐 대략 한 100세대 정도는, 150세대 정도는 일반 분양으로 가게 될 텐데 동호수 면에서는 이들과 비교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인터넷 강의를 좀 보시게 되면 지주택은 뭐 교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주택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맞지. 왜냐? 토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토지 확보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의할 때 보면 지주택 가서 계약을 하실 때는 최소한 조합원이 50%가 모집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토지가 100%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상태가 됐을 때는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분양가가 이렇게. 왜 요거와 요거에 대한 마이너스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미 그때가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은 토지가 100% 확정이 돼 있으면 어쨌든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1차 조합은 또는 2차 조합으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일반 아파트와 이거의 우리 차이점, 금액의 차이점. 일반 분양 전환 들어가면 일반 아파트하고 금액이 비슷하게 분양을 하게 돼 있어요. 보평도 양호하고 비슷하게 갈 거예요. 일반 분양 금액. 보평 1000만 원, 양호가 1000만 원이죠. 보평 지금 잡고 있는 게 금액 한 60, 70대잖아. 그러면 일반 아파트랑 똑같은 거지. 근데 보평은 700만 원대, 700 초반에, 700 중반에 1차 계약자들이 다 샀는 게 좋은 거죠.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에 참여하는 수제주민셈. 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동산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6.19도 있었고, 뭐 11.3이었나? 11.3도 있었고, 11.3, 그리고 8.2 정책도 있었고, 그 모든 정책들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집이 많은 사람이 투기가 많이 있는 지역에 라는 가정이 붙어요. 그 정책은 항상 집이 많은 사람이 집을 많이 사서 투기가 관련된 지역에 라는 단서가 봅니다. 근데 여기 간단히 보면 11.3 부동산 대책 영향을 받지 않음이라고 써놨는데,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중에 하나는 85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를 주택을 한 채 소유하거나 무주택인 자라고 저희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11.3 부동산 정책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최초 접근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다주택자들이 필요 조건에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주택자가 구매를 할 수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초 시작점이 달라서 그들에 대한 대책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빠른 사업 진행도 써 있죠. 제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주택은 최초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최초부터 봤을 때는 일반 공산품의 아파트보다 수제품인 우리 아파트가 땅을 최초에 접근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착공 때까지 우리가 훨씬 빠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전매 제한이 없음. 요거 되게 큰 얘기예요. 자, 우리가 1차, 2차, 3차 일반 분양 아파트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가 조금 어려워지나요? 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대한민국 아파트들은 입주 시, 또 입주 시 몇 개월, 또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자체가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사업 승인 신청을 받게 되면 일반 아파트가 넘어가면 바로 전매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전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매 제한한 것도 있고,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가격,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청약 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이 가능. 자, 청약 통장에 대해서 또 상식 몇 가지 제가 이야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객들 분들 중에 보면은 생애 최초라는 분들이 있어요. 생애 최초. 근데 무슨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면서